내신 첫 번째 강의 이름이 신민법 강의라고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이거 선생님이 글 읽어봤는데 아마 이 신민법 강의라는 책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제목을 저걸로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나오죠? 법인. 법인의 개념과 종류, 그다음에 법인의 소유권, 그리고 자산 운용, 법적 통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글이 이 글이에요. 그렇죠? 오늘 같이 한번 해볼 텐데 너네 학교에서 했을 때는 이 글하고 요 다음에 인문지문 나오잖아. 어떤 게 더 어려웠어? 이거요. 이게 더 어려웠죠? 오늘 수업하고 나면 인문지문이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경제지문이든 법지문이든 명확하게 또 떨어지는 애들이야. 그래서 한 번만 명확하게 떨어뜨리고 그거 기억하면 이 글은 쉬워. 하지만 인문지문은 어떤 학자들, 철학자들의 관점, 견해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견해는 머릿속에 잡혔다 생각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들이 점점 꼬이게 돼. 그러니까 더 어려워져. 그래서 얘네들은 한두 번 읽고 나서 명확하게 뭐 의미가 잡혔다. 그러면 뭐 문제 풀고 해도 되지만 인문지문은 내가 좀 명확한 의미가 잡힌 것 같아도 좀 반복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자, 오늘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 문단 번호부터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가보자. 자, 하나.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총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은 우리가 글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건 뭐냐면 글이 머릿속에 구조화가 안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구조화가 되면 글은 너무 쉬워져. 그래서 근데 이런 글들은 구조화가 잘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제목을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잘 생각해 봐. 그러면 이 글은 어려운 글이 아닌 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문단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뭘 얘기해 준다고 하죠? 화제나 논제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왜 이름이 똑같이 그냥 화제는 화제고 논제면 논제라고 하지 두 개를 화제 아니면 논제라고 말하냐면 화제는 정보 전달을 하는 글을 정보 전달할 때 그 제재가 화제고 논제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일 때는 논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설명문이면 화제고 논설문이면 논제고 우리 읽기 전에는 모르잖아.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고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자, 첫 번째 문단 가볼게요. 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설립되어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법적 인격체로라고 말했죠. 여기까지 뭐의 개념이야? 법인의 개념이지. 좋아요. 이게 법인의 개념이에요. 자, 법인의 개념입니다. 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설립되어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법적 인격체로. 그러니까 법인은 법격 인격체. 근데 진짜 사람이 아니야.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걸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법인격의 부여 대상인 재산 자체인지 단체인지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뉜다. 여기 나와 있죠. 뭐에 따라 나뉘는 거지? 법인격을 부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단과 뭘로 나누는 거야? 사단으로 나뉘는 거야. 또 두 번째, 경제적 이익 추구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법인의 개념이지. 그 다음에 법인의 종류가 나오는 거야. 종류는 다 해서 몇 개로 나눠지죠? 4개로 나눠지는 거야. 첫 번째는 기준이 중요하겠지. 그럼 여기서 무조건 기준이 중요하겠지. 뭐에 따라? 그래, 법인격 부여 대상에 따라서 뭐와 뭐로 나눕니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눈 거야.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눈다 이렇게. 그다음 뭐에 따라? 경제적 이익 추구 여부에 따라 뭐와 뭐로 나뉩니까? 영리법인과 뭘로 나눠요?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자꾸 동그라미가 쳐지니 비영리법인으로 나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법인의 개념과 법인의 종류예요. 법인의 종류는 재산이냐 단체냐에 따라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또 읽어볼게요. 법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자산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자산이 개인의 출자에 의해 형성되었더라 하더라도 자산의 소유권은 특정 개인이 아닌 누구에 기속된다? 법인에게 기속된다. 즉 자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법인에 있다는 거야. 만약에 재단법인이라면 재산에 있는 거고 사단법인이라면 단체에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자산의 뭐에 대해서? 자산의 소유권. 여긴 자산의 소유입니다. 자,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첫 번째 법인의 개념, 그다음에 법인의 종류, 그다음에 법인의 소유권, 자산의 소유권. 이렇게 돼서 다음 읽을게. 자산의 소유권은 특정 개인이 아닌 법인에 기속된다. 다만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재산이 행위 능력이 없겠죠. 단체가 행위 능력이 없지. 그래서 실제 자산의 운용은 법인의 정관이라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거나 법인의 목적과 다르게 자산을 운영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인의 자산이 법적 통제 아래 운용되는 것은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통해 사회, 경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된 거야. 다시 가볼게요. 법인의 개념, 법인의 종류, 그죠? 법인의 종류 4가지. 그 다음에 법인의 자산, 소유권.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법인의 자산 운용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 여기는 소유권을 선생님이 원래 밑줄을 그어야 돼. 이렇게. 자산은 누구에게 소유된다고? 법인에게 귀속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산 운용은 사람이 하니? 단체가 하니? 기관이 하니? 자, 법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 없어? 행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자산의 운용은 정관이나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는 법인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산을 운영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자산을 운영할 때는 뭐에 따라야 된다는 거야?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다음부터 할게요. 법인의 자산이 법적 통제 아래 운영되는 것은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뭐에 의해서? 법적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첫 번째 문단에 정보가 좀 많아요. 정보가 많은 이유는 두 번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개념으로 쪼개놓은 거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온다고요? 법인의 개념. 두 번째 법인의 종류. 그 다음에 법인의 소유권. 그 다음에 법인 자산의 운용. 왜?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람에게 뭘 주는 거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막 하면 큰일 나겠지. 그래서 뭐에 따라서 법인의 자산은 법적 통제 아래서 운용하는 것이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통해서 사회경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잖아. 근데 여기만 보고는 짐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 보니까 바로 짐작이 돼? 두 번째 문단 첫 번째를 보면 바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가볼까? 첫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한 문단에 들어오게. 모든 법인은 자산 운용에 대한 법적 통제를 받지만 아까 있죠. 위에서 법적 통제를 받는다고 해서 자산 운용을 할 때 법인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어. 그럼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니? 차이. 무엇에 따른? 세부 내용이 무엇에 따라 달라져? 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적 통제가 차이가 난다라고 한 거야.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법인은 어떤 법을, 또 어떤 법인은 또 무슨 법을, 이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종류에 따라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번 가볼게요. 좀 키우고 가보자. 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재단은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먼저 장학재단이 나왔어요. 장학재단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장학재단이란 말이야. 원래 예를 들어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다르다 이거면 돼. 근데 다르는 건 여기서 재단의 종류는 몇 가지였어? 4가지지. 첫 번째 뭐? 사단이냐,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그 다음에 영리냐, 비영리냐 이렇게 나누지.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통제를 어떻게 받는지가 여기 나와 있을 거라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뭐를 예를 들어 설명하냐면 장학재단을 통해서 예로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름 자체가 장학재단이지. 그럼 얘는 사단법인이니 재단법인이니?
장학재단이잖아.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은 법 인격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재산한테 주는 거야. 그게 재단법인이야. 좀 더 가보자. 비영리법인. 그럼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이면서 무슨 법인? 비영리법인인 거야.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또한 재단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인격은 어디에 부여되어 있다? 자산 자체에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장학재단은 일단 성격을 알아야 되잖아. 장학재단은 무슨 법인? 재단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이 되겠지. 여기 하이라이트 보이나 봐. 보이니 하이라이트? 안 보이지? 어디 걷는지 모르겠지. 이거 원래 하이라이트로 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이거 동그라미로 할게요. 그냥 첫 번째가 비영리법인이고요. 또 무슨 법인이라고요? 무슨 법인에? 재단법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영리법인이면서 재단법인이잖아. 요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뭘까? 승태.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마이크가 같이를 못하네요. 마이크가 제대로 된 같이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이 어떠한 법적 통제를 받는지가 나오는 거야. 아까 법적 통제를 받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럼 한번 가볼게요. 다만 법인은 행위 능력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뭐가 설치돼? 이사회가 설치되죠. 이거는 앞에서도 그랬어요.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산 운용을 하는 대표가 주어지지 그 사람이 여기서 누구라는 거야?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결정권자가 아니며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가볼게요. 특히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자산인 기본 재산. 자, 법인의 목적 사업이 뭐죠? 이 장학재단의 목적 사업이 뭡니까? 그렇지, 학생 지원, 장학금 주는 거죠. 수행하기 위한 자산인 기본 재산은 재단을 설립할 때 정관의 기재에 등기해야 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액수를 줄이려면 반드시 관할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또 기본 재산 외의 자산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야? 돈을 벌기 위해서가 뭐라는 거야? 영리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 사업이지. 목적 사업이 뭐라고 할까? 장학재단의 목적 사업이 뭐야? 그래, 장학금 주는 거지. 그 장학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운영 실적은 관할 기관에 뭐 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장학재단은 행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누구를 두는 거야? 대신 행사할 수 뭐가 설치돼? 이사회가 설치되지. 근데 이 이사회는 결정권자야, 결정권자가 아니야? 결정권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재단법인은 이사회의 결정권자가 아니며 이사회가 설치되지만 이사회 설명해 놓을게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가 이건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 안에 몇 개가 더 있어. 근데 이것도 원래 하이라이트 했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트가 이게 안 보이니까. 자, 첫 번째 어떨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뭐 하려면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액수를 줄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관할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번호를 한번 매겨둡시다. 하이라이트가 안 되니까. 기본 재산을 뭐 할 때?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가 되겠죠. 이일이 기본 재산에 해당하니까. 또 목적 사업이 가능하죠. 그제? 하지만 2번 기본 재산 외의 자산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얘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운용 실적을 관할 기관 어떻게 된다?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항상 글은 읽고 나서 정리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법인의 뭐? 그 위에 법인의 개념, 그 다음에 법인의 종류. 그렇지. 법인의 종류가 되죠. 그 다음 법인의 자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법인한테 있어요. 하지만 행위 능력이 없지. 그래서 뭘 주는 거야? 행위력을 자산 운용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근데 얘가 함부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법적인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그럼 두 번째 문단 가보자. 법적인 통제를 무조건 받아야 되지 법인은. 하지만 뭐에 따라서?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르다라고 했죠. 그 예로 첫 번째가 무슨 재단이 나왔어요? 장학재단이 나왔습니다. 장학재단은 무슨 재단입니까? 비영리 법인이면서 재단법인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그 얘도 법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뭘 따로 두죠? 이사회를 따로 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사회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뭐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기본 재산을 뭐 할 때? 용도 변경하거나 뭐 축소할 때, 줄일 때. 두 번째는 목적 사업, 수익 사업이 아니죠. 목적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그걸 뭐 해야 돼? 운용 실적을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이제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는 법적인 통제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장학재단은 비영리 법인이면서 재단법인인 장학재단이라는 설명이 나온 거야. 됐습니까? 그럼 옆에 한번 채우고 갈 수 있겠죠 우리. 그죠? 채우고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다음. 여기 있는 거는 선생님 이 파일 자체는 톡방에다 올릴 거예요. 파일 자체는. 그치? 파일 자체는 올릴 거니까 여기에 체크하는 거 중심이 맞는 게 아니야. 내용만 알면 넘어가도 돼.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채워도 되고. 자, 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성립되어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법적 인격체다라고 말했죠. 뭐의 개념입니까? 법인의 개념. 법인의 종류 나오죠. 법 인격 부여 대상이 재산인지 단체인지에 따라서 무슨 법인과 무슨 법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 여부에 따라서 무슨 법인과 무슨 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좀 크게 할게. 법인 자산의 소유권은 출자한 개인이 아닌 누구한테 있다? 법인 자체에 있다라는 거고.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지. 그래서 정관이나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한 사람에 의해서 자산이 운용되는 거야. 자산이 운용되는 거야. 운용됩니다. 근데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라 목적과 다르게 자산을 운영하면 법적으로 뭐해? 처벌을 받지. 이런 법적 통제는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통해서 사회경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인의 개념과 종류, 소유권과 자산의 운용, 그리고 자산의 운용은 법적 통제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정리가. 됐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문단은 아까 봤지만 법적인 통제는 무조건 받아야 되죠. 모든 법인은 자산 운용에 대한 법적 통제를 받지. 하지만 법인은 뭐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세부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무슨 재단? 장학재단. 장학재단은 무슨 재단이면서 무슨 재단?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무슨 재단 그럼 생각이 잘 안 나. 종류에 따라 나눠봐야죠. 재산한테 법인이 있는 거야? 단체한테 법인격이 있는 거야? 재산한테 있죠. 그래서 무슨 법인? 재단법인. 장학재단은 영리를 추구해요. 그렇죠. 비영리 재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비영리 재단이면서 재단법인이란 말이야. 근데 법인은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자산 운영을 맡겨야 되겠지.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사회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결정권자가 아니죠. 이사회는 어디에? 관할기관에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받아야 되냐? 기본재산을 이제 등기해야 되고요.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 액수를 줄이려면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수익활동을 할 수는 있지. 그지? 기본재산 외의 것으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영리 목적이야? 영리 목적? 아니지. 무슨 목적이지? 무슨 목적이야? 그러니까 좀 목적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죠? 하지만 그 실적은 반드시 뭐 해야 돼?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됐지? 여기까지 내용 깔끔하게 정리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읽고 나서 옮길 수 있어요. 머릿속에 딱 구조만 잡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을 내신에서 잘 보기 위해서는 책을 딱 덮고도 앞에서부터 쫙쫙쫙쫙 제목을 머릿속에 쭉 훑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장학재단 예로 나왔네. 비영리이면서 재단법인이지.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문이 나올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그 다음 예문은 무슨 법인이면서 무슨 법인이겠니? 영리재단, 영리법인이면서
사단법인이 되겠지. 그래, 그게 얘가 나올 거라는 거야. 글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완결성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앞에서 이 글 전체 핵심어가 뭐라 그랬지? 법적 통제, 모든 법인은 뭘 받아? 법적인 통제를 받지. 근데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럼 법인의 종류가 4개니까 4개 다 얘기해줘야지. 그래야지 그래 완결성이야. 그래서 재단법인과 비영리재단을 했으니까 이제 사단법인과 영리재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진짜 그런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문단 갑시다. 법인의 종류 및 자산 운영의 원칙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민법이랍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대요. 민법에, 원래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식회사와 같이라고 했죠. 주식회사, 네모입니다. 네모. 앞에서는 장학재단이 네모였죠. 여기서는 주식회사가 네모입니다. 얘는 뭘 목적으로 하고 있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무슨 재단? 영리재단. 법인의 경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뭐에 적용을 받아요?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왜 상법의 적용을 함께 받죠? 그래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법인은 원래 무슨 법? 민법. 하지만 얘는 뭐를 추구하니까? 경제적 이익, 영리를 추구하지. 그래서 뭐의 적용도 함께 받아? 상법.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장학재단은 법을 몇 개만 받으면 돼? 1개, 민법. 얘는 민법과 상법이지. 그럼 어떤 게 더 빡세겠어? 얘가 훨씬 빡세겠지. 2개의 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가보자. 자, 그래서 자산 운영에 관한 법적 통제가 보다 정교하게 제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자. 어디에 체크할 거냐면 일단 얘는 무슨 회사?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무슨 법인이라고요? 영리법인이고요. 또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이면서 무슨 법인? 영리법인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민법과 뭐의 적용을 함께 받아? 상법의 적용을 함께 받습니다. 그다음 법인격은 누구한테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찾는 게 아니야. 우리가 법인격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졌잖아. 앞에 있는 재단법인은 법인격이 누구한테 있죠? 재산에 있었어요. 그럼 얘는 재단법인이냐 무슨 법이냐? 사단법인이지. 그럼 어디에 있겠어? 단체. 그렇지. 그래서 법인격은 주식회사 구성원 어디에? 단체에 부여됩니다. 자산 운영의 권한은 누구? 이사회나 주주총회 특정 개인에게 주어지고 이들은 정해진 법령 내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얘네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뭐랑 달라? 장학재단은 좀 다르지?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는 결정권이 없었어. 관할기관 허가를 받았어야 돼. 하지만 얘는 받을 수 있다가 되겠지. 그렇죠? 여기는 법인은 어디에? 구성원 당체에 있고 거기는 법인격은 누구한테 주어져? 장학재단에서는 재산에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는 밑줄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하나 하고 할까요? 이렇게. 자, 짚고 하고 넘어가. 법인의 종류와 운영 원칙은 원래 무슨 법에? 민법에 따라. 하지만 얘는 뭘 추구하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의 적용도 함께 받는다? 상법의 적용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법인격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구성원 단체에게 되죠? 자, 구성원 단체에 부여되고 자산 운영 권한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권한을 부여받은 주체는 정해진 법령 내에서 뭘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죠.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오케이. 천천히 써.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음. 여기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주어드는 건데 좀 길어지네. 좀 잘라서 합시다. 그럼 가볼게요. 주식회사의 자산, 여기 이제 자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아까 이게 좀 더 정교화된 법적인 절차를 따른다고 했잖아. 법적 통제를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개략적인 것만 나왔으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통제를 받는지 가봅시다. 주식회사의 자산은
출자에 의해 형성되며 출자가 뭐냐? 투자야. 돈의 투자야. 투자에서 형성되며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줄줄이 나왔잖아. 일단 뭐 자본금이 뭔지, 그 다음에 뭐 이익잉여금이 뭔지, 자본잉여금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그럼 밑줄은 무조건 어디가 되겠어? 일단 밑줄은 첫 번째 줄이 되겠죠.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이렇게 설명되고 그다음 뭐가 나오겠어?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나올 거야. 그런 순서대로.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본금이 뭔지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성상 자산에는 뭐가 있다?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있다. 이런 거. 그러면 자본금은 그게 여기에 있다. 이런 것만 알아주면 되겠죠. 자, 가봅시다.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주식을 뭐해서? 발행해서 조달된 자금으로 발행된 총 주식수에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다. 이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굳이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게 중심이 아니야. 나중에 내시니까 외우더라도 이걸 먼저 외우는 게 아니라 자본금에 대한 설명. 그 다음 이는 회사가 지급 능력과 재무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초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액이 어떻게 된다? 금지된다 했죠. 근데 왜 원칙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야? 예외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원칙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초자산으로 감액이 금지된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감액이 안 되는 거여야 돼. 근데 원칙적으로 감액을 금지된다라는 얘기는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는 뭐에 대한 설명? 자본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이익잉여금 가볼게요.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 중에 영업활동이죠. 영업이라는 건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야. 우리도 가끔 뉴스 보면 우리가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주식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 이게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쫙 자산이 좀 늘어났죠.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영업이익이 600조니 뭐 300조니 200조니 그렇잖아요.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물건을 원재료를 사서 가공해서 팔았어. 그 상황에서 남는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 자,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용되지 않고 유보된 남겨둔 재원으로 이익이면 영업할 때 남겨둔 돈이야. 쓸 거 다 쓰고 남겨둔 이익이야. 주주들의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인 배당을 통해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사업, 투자, 손실 보전 등의 목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이익잉여금의 개념과 뭐가 나오겠니? 활용이 되겠지. 어디다 활용될 수 있어요? 이익잉여금 어디다 쓸 수 있어? 돈을.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투자하거나 손실 보전 등의 목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 이게 이익잉여금이야. 자, 자본금이죠. 자본금 원칙적으로 감액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익잉여금은 뭐야? 영업하면서 남은 돈이지. 이 돈 어디다 쓸 수 있어? 배당을 주거나 사업 투자하거나 손실을 보존할 때 쓰는 거야. 됐습니까? 다음 또 뭐 있어 그러면? 뭐 있어? 자본잉여금 있지. 자본잉여금은 이거야. 주식 등 자본을 거래하면서 얻은 이익으로라고 해서 자본을 거래했다는 거야. 회사에서 주식을 샀어 또는 팔았어. 샀다가 팔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게 생긴 이익인 거야. 자, 주식 등 자본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으로 손실 보정 등의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럼 얘는 어디다만 쓸 수 있다는 거니? 손실 보존에다만 쓸 수 있다는 거야. 배당을 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걸로 사업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만 쓸 수 있어? 손실 보전 등의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배당금으로 지급될 수 없다. 여기까지.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돈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각각 돈을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본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칙적으로 감액이 돼, 안 돼? 안 되죠? 하이라이트로 해야 되는데 하이라이트가 안 되니까 속상하네. 원칙적으로 감액이 금지됩니다. 잉여금은 어디다 쓸 수 있죠?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사업 투자, 손실 보정 등의 목적으로 씁니다. 그렇죠? 그럼 자본잉여금은 어디다 쓰죠? 손실 보전 등에 쓰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자산의 종류는 몇 가지?
자산의 종류 몇 가지? 대답. 자산의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세 가지죠. 자, 자본금은 함부로 감액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는 기초자산이죠. 그럼 이익잉여금은 어디다 쓸 수 있어요? 배당이라든지 사업투자, 손실보전. 자본잉여금은 손실보전.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됐고 다음 주식회사의 이제 자산 운용은 자산 운용 위에 있는 자산 세 가지 있었지. 그 자산의 운용은 각 항목의 특성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잖아.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용 각각 세 개자. 적자가 누적되어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뭘 사용하게 돼? 자본금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자본금이 원칙적으로 감액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거지.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야? 적자 누적인데 이걸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그때는 자본금을 사용하게 된다 이거야. 하지만 자본금의 감소는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신중한 자산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자본금은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밑줄은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자, 그럼 다시 옆에 있는 거 채우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주식회사의 자산은 주주 출자에 형성되며 뭘로?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으로 나뉜다. 이렇게 됐죠. 다음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의 액면가를 곱하는 금액으로 지급 능력을 보장하는 기초자산이죠. 그래서 함부로 감액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자본금은 재무 안정성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감액이 금지되는 거죠. 그죠? 자, 이익잉여금은 뭐하고 남은 돈이니?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유보재원이지. 어디다 쓸 수 있다? 배당에다 쓸 수 있고 또 사업, 투자에다 쓸 수 있고 또 손실, 보전 등에 쓸 수 있다. 비교적 자유로운 돈이 이 이익잉여금이야. 자본잉여금은 자본고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죠. 배당이 된다 안 된다? 배당이 안 됩니다. 어디다만 쓸 수 있어요? 손실보전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렇게. 근데 적자가 누적됐어요. 손실보전으로 쓸 수 있는 그 돈은 무슨 자산은 뭐였지? 이익잉여금하고 뭐였어? 자본잉여금이었지.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럼 뭘 쓸 수밖에 없어? 자본금을 쓸 수밖에 없지. 근데 자본금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본금에 감소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죠. 그래서 매우 신중한 운영이 필요한다라고 말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의 내용이죠. 자, 머릿속으로 그래 정리가 좀 되니? 다 읽고 나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자,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이 자산 운영이야. 자산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 그 세 가지를 운영할 때 자산의 외부 유출 여부에 따라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느냐 유출되지 않느냐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라는 거야. 요건이 다르. 운영 요건이 다르대요. 한번 가볼까? 주식회사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일부 혹은 전부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이는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무상증자를 실행하면 자산의 구조만 재편되고 자산의 총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뚝 잘라야 되겠죠? 여기는 뭐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여기서는 묶어주는 건 이거예요. 자산의 외부 유출 여부에 따라 실행의 요건이 다르다는 거야. 첫 번째 무상증자죠. 그러면 무상증자를 여기 너네가 읽어봐. 여기까지 읽어보자. 자, 그럼 무상증자는 자산의 외부 유출이냐 외부 유출이 일어나지 않느냐? 외부 유출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무상증자는?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나와요? 무상증자를 실행하면 자산의 구조만 재편되고 자산의 총 규모는 뭐해? 변하지 않는 거지 외부 유출이 안 됩니다. 그 외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실행의 요건이 다르다고 했지? 그럼 실행의 요건이 뭐죠? 무상증자를 하려면 돈이 밖으로 새나가진 않지. 그래서 무상증자의 실행 요건은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결국 무상증자는 밑줄이 어디야? 이사회의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왜?
얘는 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무상증자의 개념은 여기 읽어보면 되겠지.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자본잉여금 일부 혹은 전부에 해당하는 뭘 발행해? 주식을 발행하지. 그 주식을 발행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야? 주주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러면 주식수는 늘어나냐 안 늘어나니? 주식수 늘어나 안 늘어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지. 그럼 주식수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납니다. 자본금은 늘어나 안 늘어나? 앞에서 자본금은 뭐와 뭐죠? 총 주식수에다가 액면가를 곱하죠. 주식수가 늘어났잖아. 그럼 자본금이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자산의 구조가 재편된다고 했잖아. 자산의 종류 세 가지였었잖아.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잖아. 여기 있는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자본금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자본금의 규모가 커지는 거고 대신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자본잉여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든 거야. 그래서 자산의 구조가 뭐 한다고 설명한 거야? 재편된다고 말하는 거야. 우진아 알아듣겠냐?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뭐라고? 무상증자.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그래서 비교적 간단해. 누구의 결정만 있으면 돼? 이사회의 결정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너는 배당은 안 받아 뻔하죠. 얘는 자산의 외부 유출이 돼야 안 돼? 돼. 배당은 주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요. 주주의 만족도, 왜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금 받으려고 이미 주식 사잖아. 그죠? 그래서 주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회사는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어요. 왜? 저 회사에 주식을 사면 배당금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갖고 있을 만하지. 다만 배당은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회사나 주주들에게 손해를 막기 위해 이사회뿐만 아니라 뭐를 거쳐야 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더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의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글의 중심이 왜 첫 번째 줄인지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주식회사 자산 운용하는 방법에 무상증자도 있고 뭐도 있어? 배당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산의 운용은 자산의 외부 유출 여부에 따라서 무상증자냐 배당이냐에 따라서 실행의 요건이 다르단 말이야. 무상증자는 뭐만 있으면 돼? 이사회의 결정만. 하지만 외부로 유출되는 배당은 이사회의 결정 플러스 뭐? 주주총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 자산 유출 여부에 따른 주식회사 자산 운용의 실행 요건 값이다. 자산 운용은 자산의 외부 유출 여부에 따라 실행 요건이 달라진다고 했죠. 첫 번째 무상증자는 여기는 그냥 잉여금이라고 했는데 잉여금엔 두 가지 있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다 포함하는 거야. 잉여금의 일부 혹은 전부에 해당하는 만큼 주식으로 추가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행위인 거야. 그렇죠? 그럼 누가 좋아하겠니? 주주가 좋아하죠. 그죠? 주주가 좋아합니다. 무상증자는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주가 상승을 뭐 할 수 있다?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거니?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거는 뭐가 탄탄하다는 얘기냐? 자본금이 탄탄하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자본금이 까이면 위태롭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면서 추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죠. 무상증자는 자산 구조만 재편되는 거지. 자산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잉여금에서 어디로? 자본금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총 규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결정만 있으면 돼? 이사회의 결정만 있으면 된다. 됐지? 자, 배당은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니? 주주의 만족도를 높이고 추가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분배 행위죠. 하지만 배당은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요. 무조건 끼친다는 건 아니야. 그런 위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사회의 결정뿐만 아니라 뭐도 갖춰야 돼? 주주총회 의결도 갖춰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 글 어렵지 않아요. 앞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맨 앞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자. 나는 안 볼게. 니네는 봐. 자, 첫 번째 뭐에? 법인의 뭐? 개념. 그 다음에 법인의 종류. 법인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법인에 있다. 자산의 소유권 법인에게 있다라고 했죠. 자산의 운용은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산 운용은 특정 개인에게 주겠지. 그렇지. 개인에게 주는데 얘가 마음대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서 뭐가 있어야 돼? 법적인 통제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법적인 통제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뭐가 나왔죠? 장학재단이 나왔네요. 장학재단은 무슨 재단입니까? 비영리 재단이면서 재단법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 이사한테 소유권이 있다고요? 자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은 자산에 있겠죠. 좋아요. 거짓말하고 있었네 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행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자산 운용은 누구한테 맡겨? 이사회. 이사회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뭐 기본 재산의 감액이라든지 뭐 용도 변경 이럴 때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본금 외에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업의 목적은 뭐여야 돼? 그렇지. 목적 사업, 재원 마련. 오, 목적 사업, 재원 마련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얘도 실적은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나오는 법인은 무슨 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무슨 법인이면서 무슨 법인이죠? 사단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이 되겠죠. 그럼 얘는 원래 법인은 무슨 법에 적용을 받죠? 민법. 하지만 얘는 뭘 목적으로 하니까? 이익 추구. 그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슨 법의 추구도 함께 받아? 상법의 추구도 함께 받아.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더 뭐 엄격하게 받는다라고 된 거지. 그지? 좋아요. 그럼 자산의 운용은 누가 합니까? 자산의 운용은 누가 해? 운용. 세 개 있잖아, 세 개. 자산 운용 세 개. 자산 운용은 첫 번째. 찾아봐. 세 개. 이사회, 주주총회나 특정 개인에 이어지는 거지. 그 자산 운용. 근데 얘네들은 결정권이 있어 없어? 결정권이 있습니다. 결정권이 있어요. 좋아. 여기까지가 몇 번째 문단까지냐? 3문단까지야? 3문단까지였나요? 아니 한 4문단 한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됐네. 장학재단 여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사단법인과 영리법인이었고. 자 여기 가볼게요. 그러면 자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뭐? 자본금. 두 번째는 이익잉여금. 세 번째는 자본잉여금. 자 자본금은 앞에 빠졌어. 그렇죠. 원칙적으로 감액이 돼야하는데 안 됩니다. 얘는 자산에 이제 뭘 나타내죠? 얘는 자본금은 뭐 안정성 이런 걸 나타내죠. 좋습니다. 함부로 원칙적으로 감액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어떨 때 만들어진 것입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남은 유보된 금액이겠죠. 얘는 어디다 쓸 수 있어요? 배당도 할 수 있고, 손실 보전도 할 수 있고,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쓰고 있게. 그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거야. 자본거래에서 유보된 금액이죠. 어디다 쓸 수 있습니까? 손실 보전에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적자가 누적돼요. 그러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겠지. 그래도 손실이 보전이 안 돼. 그러면 뭘 써? 자본금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라는 거겠지. 자 마지막 5번째 문단. 자산의 운용은 뭔 여부에 따라서 외부 유출 여부에 따라서 실행 요건이 다르다라고 했죠. 자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건, 유출되지 않는 건 뭐죠? 무상증자. 무상증자의 개념 나왔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어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잉여금이,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어디로 가? 자본금으로 가는 거지. 그럼 자본금이 탄탄하니까 자본구조, 그러니까 운영 이게 기초자산이 탄탄해지는 거지. 그래요. 그럼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약이 세 안 세? 안 세. 뭐만 있으면 돼? 이사회 결정만 있으면 돼. 오케이. 좋았어. 다음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건 뭐죠? 배당. 좋습니다. 배당은 자본이 바깥으로 외출되니까 좀 더 엄격하지. 그래서 이사회뿐만 아니라 모두 주주총회 의결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을 경우 다 장점도 있죠. 장점도 있지만 뭐도 있어? 위험성도 가지고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글 전체의 구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 글 읽기 전에 얘기했죠. 처음에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얘는 구조와 내용만 탄탄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아요. 진짜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지? 성찬 이해됐어? 그래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문제 푸는 시간을 줄게요. 알겠습니까? 자 문제 풀어보세요.